안녕하십니까. AI 시스템의 예측이나 판단, 이게 사실 데이터에 기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근간이 되는 데이터가 만약 오염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AI 보안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 중 하나죠. 데이터 오염 공격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AI랑 보안 쪽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테니 이 공격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왜 중요한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 데이터 오염 공격이라는 게요,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 엉뚱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거죠. 특히 요즘 많이 쓰는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MLAS 같은 거나 아니면 챗 GPT 같은 생성형 AI 모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공격자들이 파고들 구석이 더 넓어졌어요. 의료 진단이나 금융거래, 또 자율주행처럼 정말 신뢰도가 생명인 분야에서는 이 문제가 훨씬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그냥 망가뜨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 같네요. 그럼 공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이게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공격자들 방법이 아주 교묘해요. 예를 들면 모델 전체의 정확도를 확 떨어뜨려서 아예 못 쓰게 만드는 거. 이걸 가용성 공격이라고 하고요. 또 평소에는 멀쩡해요. 근데 공격자가 딱 원하는 특정 입력, 예를 들어서 특정 인물 얼굴 사진 같은 게 들어왔을 때만 오작동하게 만드는 타겟팅 공격도 있어요. 특정 입력에만 반응한다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평소엔 그냥 조용히 숨어 있어요. 잠복해 있다가 어떤 특정 조건, 비밀 신호 같은 거죠. 그게 감지되면 갑자기 악의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백도 공격, 이것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특정 인종이나 성별 같은 특정 그룹에 대한 편견을 학습 데이터에 실적 심어서 AI의 편향성을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런 하위 집단 공격 유형도 있습니다. 와, 숨겨진 틀이거나 특정 타겟만 노린다는 게 진짜 악의적이네요. 근데 실제 데이터에 이런 오염된 정보를 어떻게 심는 건가요? 그 방법이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고양이 사진인데 사실은 이게 개라고 잘못된 레이블에 붙여요. 그리고 그걸 학습 데이터에 슬쩍 끼워 넣는 거죠. 아, 그렇게요. 네. 혹은 여러 참여자가 데이터를 모아서 같이 모델을 만드는 연합학습 같은 환경 아시죠? 거기서는 악의를 가진 참여자가 일부러 오염된 데이터를 보내서 전체 모델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요즘 생성형 AI, 겐 같은 기술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너무 진짜 같아서 탐지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가짜 데이터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야, 듣고 보니까 정말 아찔한데요. 이런 공격이 실제로 큰 문제를 일으킨 사례도 있겠죠, 아무래도. 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역시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챗봇 테이 사건일 거예요. 아, 테이, 저도 기억나요. 네, 그거 공개되고 16시간 만이었나요? 사용자들이 막 주입한 악성 데이터 때문에 인종차별적이고 아주 부적절한 발언들을 쏟아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운영이 중단됐죠. 근데 이게 그냥 그런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암 진단 AI가 있다고 쳐봐요. 이게 오염된 유전자 데이터를 학습해서 오진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AI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코드에 몰래 보안 취약점이 심어진다거나 이러면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론적인 위협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위험이라는 겁니다. 와, 심각하네요. 그렇다면 이런 교묘한 데이터 공격을 막아낼 방법은 있는 겁니까? 뭔가 모델이나 데이터를 보호할 방패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다행히 여러 방어 전략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요, 데이터에 일부러 약간의 흔들림, 노이즈 같은 걸 좀 주입해요. 그래서 특정 정보를 빼내기 어렵게 만드는 차등 프라이버시라는 기술이 있고요. 차등 프라이버시요? 네, 그리고 모델이 예측한 결과값을 그대로 다 보여주지 않고 살짝 뭉개거나 반올림해서 정보 유출을 막는 출력 난독화 기법도 사용됩니다. 또 중요한 게 학습 전에 데이터셋을 꼼꼼히 검사해서 패턴에서 좀 벗어나는 이상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걸 미리 걸러내는 이상치 탐지 필터도 중요하고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는데요. 모델한테 일부러 좀 까다로운 가짜 공격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격에 더 강하게 만드는 적대적 훈련이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예방접종 같은 방식이죠. 이것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 예방접종이요? 흥미롭네요. 이런 기술적인 방어벽도 중요하지만 결국 데이터를 다루는 기본적인 원칙들, 그러니까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노력도 빼놓을 수는 없겠네요. 물론입니다. 그게 사실 가장 기본이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만 쓰는 것, 그리고 시스템 접근 권한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누가 얼마나 접속하는지, API 호출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꾸준히 감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모델 성능 감사를 해야 돼요. 혹시 모를 성능 저하나 예상치 못한 편향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걸 계속 점검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또 얼마나 안전한지는 그 학습 데이터가 얼마나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데이터 오염 공격은 AI 시스템의 거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위협이니까 정말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LLM 기반의 AI 에이전트 같은 게 더 보편화되면 개인의 데이터를 직접 노리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공격이 또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럽연합의 AI법, EU AI 액트 같은 것처럼 데이터의 무결성이나 품질 관리를 강조하는 규제 움직임도 점점 더 강화될 거고요. 실시간으로 공격 패턴을 탐지하고 또 방어하는 기술 역시 계속해서 발전해야 할 중요한 영역입니다. 네, AI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정말 깊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건데요. 웹에 공개된 정말 방대한 데이터들, 이걸 AI 학습에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격자들이 AI를 이용해서 더 정교하고 탐지하기 어려운 오염된 데이터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웹에 막 퍼뜨린다면 우리는 과연 미래 AI 시스템의 데이터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